연봉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지는데 어렵다. 먹튀 방지? FA로 이 선수를 데려오면 좋겠다 하는 선수가 있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이지. 안녕하세요, 용이들. 네, 오늘은 FA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FA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FA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리 에이전시를 얘기하는 거고, 모든 선수들이 다 FA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FA 자격을 먼저 얻는 것도 더 중요하고,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자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6시즌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6년만 채웠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한 시즌에 총 경기의 40%의 경기를 소화를 해야지만 한 시즌을 했다고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6시즌을 보내야지만 FA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여자부 같은 경우는 36경기거든요. 한 팀당 정규 시즌이. 여기에서 40%면은 14경기예요. 14경기를 소화를 해야지만 한 시즌을 소화를 하게 되는 거고, 한번 6시즌 이후에 FA 자격을 얻고 난 후에는 또 3년에 한 번씩 FA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FA 대상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FA 대상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모든 선수들이 다 똑같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연봉에 따라서 그룹이 나눠지는데 A그룹, B그룹, C그룹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A그룹 기본 연봉이 1억 이상, B그룹은 기본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 C그룹은 기본 연봉이 5천만 원 미만, 이렇게 그룹을 나눈 다음에 보상 방법이 그룹별로 좀 달라지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 A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이 팀으로 보내고 싶어. 이 팀으로 보내고 싶으면 얘를 데려가는 팀에서 얘가 원래 받던 연봉의 200%를 얘한테 주고, 얘를 포함한 또 다른 5명과 같이 6명이 보호 선수가 되는 건데, 보호 선수로 묶이지 않은 선수 중에 원래 있던 팀에서 한 명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B그룹 같은 경우는 전 시즌 연봉의 300%를 무조건 줘야 돼요. 보상 선수는 없어요. C그룹 같은 경우는 전 시즌 연봉의 150%, 그리고 보상 선수는 없고. 이해가 됐나? 보상 방법은 이렇게 되고, FA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챔피언 결정전이 종료된 시점부터 3일 이후에 연맹에서 이제 FA를 공시를 해요. 공시한 이후에 2주 동안 모든 구단이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고, 마감일은 이제 맨 마지막 날에 저녁 6시까지 연맹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계약서를 빨리 써서 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게, 이게 보상 선수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FA 협상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각 구단에 보호 선수를 또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 팀의 6명을 누굴 묶을지를 FA가 끝나는 날 다음날 연맹에 보상 선수 6명을 제출을 하면은 3일 이내에 원래 있던 팀에서 보상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 중에 픽을 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보상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구단에서 2명의 선수를 데려왔는데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일이 우선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계약일이 같을 경우에는 바로 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그러니까 더 후순위가 되는 거지. 후순위 팀에서 먼저 픽을 할 수 있는 그런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연도 FA 대상자는 과연 누구인지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일단은 올 시즌 FA 대상자를 연봉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여자 배구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김연경 선수, 그 다음에 김희진 선수, 박정아 선수, 배윤아 선수, 황민경 선수, 김수지 선수, 오지영 선수, 염혜선 선수, 한송희 선수, 김연견 선수, 전세한 선수, 이한비 선수, 문정원 선수, 문명아 선수, 한수진 선수, 정대영 선수, 최선아 선수, 황현주 선수, 정시영 선수. 이렇게 해서 김연경 선수부터 한수진 선수까지는 A그룹에 속하는 거고, 정대영 선수부터 정시영 선수까지는 B그룹에 속하거든요. 정대영 선수, 최선아 선수, 황현주 선수, 정시영 선수 같은 경우는 보상 선수 없이 연봉의 300%만 주고 데려올 수 있어요. 이번 시즌 너무 잘해줘가지고 연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FA를 나눌 때는 원래 받는 연봉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옵션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그 그룹을 나누거든요. 정대원 선수가 연봉이 8,500 그리고 이제 옵션이 7,500인데 옵션을 대부분은 거의 다 받는 조건으로 많이 만들긴 하죠. 보상 선수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는 점. 김연경 선수는 연봉을 워낙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원하죠. 올 시즌 FA 대상자는 19명. 팀별로 가장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과 FA로 이 선수를 데려오면 좋겠다 하는 선수가 있냐? 어렵다. 가장 필요한 포지션 하나만 꼽자면 한국생명은 난 미들블로커라고 생각을 하고 도로공사는 세터, 현대건설은 미들블로커는 뭐 최강이고 세터도 안정적이고 리베로도 김연경 선수 있고 하니까 공격형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 인삼공사는 영입보다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소영 선수는 이미 데려왔기 때문에 레프트 보강이 됐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소영 선수 대각 포지션에서 다른 선수들이 좀 성장을 해서 자리를 잡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영입을 하면은 또 그만큼의 셀러리 캡이라든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선수도 줘야 되고 굳이 영입을 하겠다.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하는 게 필요하겠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미들블로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이지. 한수지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데 항상 한수지 선수의 대각 포지션에서 돌아가면서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뭔가 자원은 많아. GS 칼텍스의 미들블로커 포지션이 몇 명이냐면 1명, 2명, 3명, 네, 다 7명이야. GS 칼텍스가 미들블로커 에 대한 항상 숙제가 있는 거랑 인삼공사가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에 항상 숙제가 있는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 기업은행은 지금 이 멤버가 그대로 있다 생각을 하고 세터? 구단의 방향성이 난 좀 중요한 것 같아. 거기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아웃사이더 히터 뭐 승주 대각에서 어느 정도 같이 좀 해주면 아포지 포지션의 외국인 선수를 뽑고 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페퍼 같은 경우는 한 명을 꼽는다면 미들블로커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선수들이 FA 때 결정 과정에서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왜냐면 도로공사라든지 페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얘기를 잘못하면 마치 그 팀들을 좀 안 좋게 생각할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주 큰 영향보다는 약간의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가정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본가가 좀 수도권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뭐 위쪽에 계시고 하다 보면 뵈러 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비시즌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꼭 나오진 않지만 수도권 쪽으로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생활하는 우리 훈련장이 지방에 있을 경우는 선수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숙소 생활을 하는데 훈련이 끝나도 커피 한잔 하러 갈 수도 있고 마트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멀리 있으면 조금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 금액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옵션은 어떤 걸로 거냐면 정규 시즌 전 경기 소화하면 내가 뭐 3천만 원 걸려있고 36경기 중에 그래도 최소한 30경기 이상은 뛰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기 수로 옵션을 걸 때가 있고 플레이오프 진출했을 때 얼마 아니면 뭐 우승을 했을 때 얼마 크게는 이런 옵션들이 있고 좀 세세한 옵션 같은 경우는 국내 선수 중에 득점 뭐 탑 몇에 들면은 옵션 얼마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FA가 내서 또 다시 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좀 금액이 큰 선수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받잖아요. 막 3억, 4억, 5억 이렇게 받는데 이 선수를 3년을 계약을 했어. 중간에 이 선수가 아파서 아예 못 뛰었어. 아무 경기도 안 했는데 그냥 돈을 다 주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손해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몇 경기 정도를 소화를 했을 경우에 이제 주는 금액으로 좀 걸어 놓을 때도 있고 뭐 경기 수라든지 성적에 따라서 옵션 금액이 조금씩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 모든 선수들이 다 옵션이 있는 건 아니고 옵션이 없는 선수들도 있고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옵션 없이 순수 연봉으로만 많이 받고 싶겠지. 보장이니까 구단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먹튀 방지? 이런 개념인 것 같아. 내년 시즌부터 총 28억 샐러리 캡
연봉이 19억, 옵션이 6억, 승리수당이 3억, 총 28억이고 매년 1억씩 올린다고 하니까 2025-26 시즌에는 30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인상하기로 됐어요. 내년 시즌부터는 선수 정원이 14명에서 18명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한 명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셀러리 캡이 올라가는 만큼 선수 정원도 조금씩 늘리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내가 현역이라면 이적하고 싶은 팀은 원래 같이 뛰는 선수가 크면 좋거든. 내가 감독이면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첫 FA라면 느끼는 감정 진짜 잘하는 선수 아니면 처음 FA 때 FA가 나는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